오늘 또 주택법 두 문제만 맞출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7문제 중에서 2문제만 맞춥시다. 더 이상 뭐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내일 하는 농지법은 2문제 완벽하게 맞춰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니까요. 내일 농지법 와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내일 농지법 그걸로 2문제를 완전히 적중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 거의 해마다 제가 농지법만큼은 자신 있게 적중을 시켰어요. 작년에도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리경작제 제도에서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올해도 적중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파트별로 제가 어느 정도 적중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일 우리 농지법 하는 건 내일 하는 걸로 첫 순환에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이거 하는 걸로 시험장 가세요. 더 이상 뭐 농지법에 대해서 뭐 2순환에서 한다, 3순환에서 한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법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1순환 7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만 맞출 수 있도록 그 영역을 공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554쪽. 자, 554페이지. 주택법 봤어요? 용의 정의 주택 나오죠? 주택 나와요? 주무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주택이란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구조의 키워드입니다. 구조 동그라미 별표 치고. 구조예요? 용도예요? 구조죠. 이걸 용도로 바꾸면 안 돼요. 왜 용도로 바꾸면 안 되냐면, 자, 우리가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건축법에서 주택이 나와요. 건축법에서 주택이 나오던가요?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지금 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몇 개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면 뭐해? 공부하면 뭐 그냥 다 뭐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 책 덮어버리면 휘발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바로 날아가 버려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라도 집어넣읍시다. 호프는 한 잔씩 하고 가게. 그냥 오전 10시부터 그냥 냈다 마시고 그러고 가면 돼.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잘 들어가. 건축법에 29개 용도 있잖아요. 그래,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용도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구조상 분류예요. 구조죠. 주택 구조로 되어 있어야 주택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 기숙사가 기숙사는 용도상 공동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기숙사는 이게 구조상 주택 구조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으로 안 봅니다. 아예 주택이 아니에요. 기숙사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구조여야 돼요. 구조. 용도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밑줄. 밑이 들어갔죠.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 밑줄 2줄. 부속 토지 빠져버리면 틀려요. 밑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건축물의 전부 및 부속 토지. 건축물의 일부 및 부속 토지. 이게 주택입니다. 부속 토지 빠지면 틀려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까지를 주택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냥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죠. 용도상. 자, 여기 봐요. 부속 토지까지 봅니다. 한 가정, 한 식구들이 살아가고 있다. 떠받치고 있는 땅, 여기까지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부속 토지까지를. 그죠? 자, 상가 건물이 있다. 여기에 주인집이 살고 있고, 주인집. 여기에
놀이방이 있고 여기에 슈퍼가 있다. 3층짜리. 이렇게 되어지면 요거 건축물의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까지를 뭘로 본다? 부속 토지까지를 주택으로 보겠다. 내용 이해 가요? 구분소유권 인정되어지는 거 우리 아파트 있어요. 2001호 요거 하고 대지 사용권까지 이것까지를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꼭 시험 문제는 부속 토지는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뜬다고. 땡.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까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자, 단독주택 네모, 공동주택 네모 이걸로 구분합니다. 주택하면 두 가지로 구분돼요. 뭐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주택법률상 주택이라 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OX. X. X. 우리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봐야죠. 주무세요? 계단이라든지 복도 이런 걸 공동으로 이용하잖아요. 내용 이해 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는 거 아닙니다. 다중주택, 다우주택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공동주택도 그거 필요 없고. 자, 봐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건축법에 주택이 있죠. 주택법에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죠. 29가지 용도 중에서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건축법에 몇 가지죠? 내가 단독주택이 다가구가 뭐냐 다중이 뭐냐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해. 공법은 처음부터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이월권 이어해 주셔야 돼. 워낙 양이 방대해서 안 돼. 외우는 건 7월 8월부터 하겠다. 다른 과목은 그게 가능하다니까. 2차 과목 중에서. 근데 공법은 안 돼요. 처음부터 외워 주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 공동주택이 네 가지가 있죠? 예. 네 가지. 단독주택 네 가지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또 옳지 하숙집, 다중주택하고 또 옳지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옳지 공간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공동주택 네 가지 뭐가 있어요? 아파트 또 연립주택이고 옳지 다세대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이다. 또 뭐가 있어요? 옳지 기숙사 이렇게 되어지죠? 주택법에 오면 단독주택 2번에 다중주택 3번에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중 다가구죠. 네 번째 공간 해당사항 없어요. 공간은 우리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공간은 누구나 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데가 아니죠. 공기관들의 사택 사저니까 기관장들의 그렇죠? 해당사항이 없다.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공동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세대예요. 다세대 세연화입니다. 이렇게 세연화 이렇게 잡자 그랬죠. 네 번째 기숙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조가 주택구조가 아니거든요. 내용 됐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 자, 밑에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네모 딱 엮고 별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네모 엮고 별표 쳤어요. 자, 잠깐만요. 요 배경을 조금 이해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두 군데거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보세요. 세대를 구분해 가지고 세대를 구분해서 공동주택을 갖다가 세대를 구분해서 구조로 세대를 갖다가 한 두세 대 정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주택을 칸막이를 좀 해요. 요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대를 구분했죠. 공동주택. 이게 이제 언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2005년,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1, 2인 가족수가 늘어납니다. 1, 2인 가족수 2명 이하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한 50%를 넘어섰어요. 지금 47%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50% 넘어섰어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2인 이하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주변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그냥 1, 2인 가족이에요. 보면 절반 넘었습니다. 1, 2인 가족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언제 정점을 찍냐면 2006년도, 2007년, 2008년에 정점을 찍어요. 주택가격이. 그러면서 쭉 주택가격이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2008년도 가격대로. 그러나 아직 회복이 수도권에서는 안 됐습니다. 그때 분당에서 평당 아파트 가격이 2,200, 2,500까지 간 적도 있어요. 지금 2천만 원 안 가요, 분당. 그러니까 30평이라면 6억. 이렇게. 6억 5천, 뭐 7억 이렇게 갔었거든요. 2008년도에 정점을. 그때 판교 신도시 오픈되면서 그 공급되면서 로또 판교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이제 1인 가족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지금 대형 평수가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말이죠. 대형 평수 60평, 70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60평, 70평이 뭔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너무 큰 평수가. 그래서 소형주택만 인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대형주택을 공급을 안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소형주택만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나 여기는 대형은 대형대로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나 하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형평수만 뭐 임대주택만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이 몇 년 후에는 또 슬럼화 현상이 생기고 막 이렇다고 해. 그래서 완전한 이 사회적 구성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 있든지 못 사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 있든지 못 배운 사람이 있든지 한꺼번에 아우러져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걸 소셜 믹스라고 그러죠. 여러 각각의 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이상적인 이 사회가 가장 바람직스러워요. 만약에 잘 사는 사람들만 산다 하면 굳은 일을 누가 할 거야 이거. 청소 누가 하냐고 이거. 예.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이 공동체는 각계각층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은 함께 아우러져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를 공급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 대형 평수를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형 평수를.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대형 평수 공급해버리면 전부 다 미달이에요. 미분양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이걸 세대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뭐 여기를 임대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상의 공간을 갖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세대별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구분된 공간이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 인정이 안 돼. 하나만 인정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거 조심하고 그거 이제 밑줄 긋고 별표를 칠 거야.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주택단지 전체 다 공급해버리면 2배 공급되는 거라고.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이 있어요. 주차장 확보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세대수로 보나 주거 전용 면적으로 보나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볼 건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최초로 분양한 곳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 입주가 지금 끝났죠? 입주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 지금 시작되거나 끝났을 건데 신설동에 이게 신설동에 용두 4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롯데캐슬이 바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그래서 광주에서도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급하나요? 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뭐 지난주에 들어봤던 것도 모르는데 뭘 내가 뭘 기대하겠어. 여기 이제 지방에서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급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아마 광주에서도 이게 있을 겁니다. 청주에서는 벌써 이거 공급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서도 지금 공급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두 곳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이 두 번째 줄입니다. 밑줄 긋고 별표 쳐야죠.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세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 계속해서 뜹니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주택이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있는 주택으로 나옵니다. 구분 수용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자, 1호를 보겠습니다.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동그라미, 부엌 동그라미, 현관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설치할 것, 의무적 설치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세 가지예요. 자, 의무적 설치 대상을 보면 세 가지죠. 욕실, 부엌, 현관. 자, 의무적 설치 대상 세 가지 욕실, 부엌, 현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2번을 보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입니다. 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에 밑줄 그어요. 없도록이야, 있도록이야? 있도록입니다. 그래서 아들 세대가 이렇게 집 마련해서 나가면 툭 터버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에요.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입니다. 이걸 중량구조라든지 내력벽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3호와 4호를 묶어요. 3번, 4번 묶어서 자, 별표 칩니다. 이게 3분의 1 이내로 공급이라고 써놔요. 3분의 1 이내로 공급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다 하면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세대수 범위 내에서 3분의 1, 300세대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3호. 세대구분용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자, 선생님들 밑줄 그어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 이내로 공급 들어갑니다. 자, 4호 가겠습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 자, 밑줄 그어요.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밑줄 그어놓습니다.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 세대수로 보나 주거 전용면적으로 보나 3분의 1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야, 900세대다 하면 전체가 300세대 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구분된 공간이 구분수요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하고 이 전체 세대수의 몇 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하자?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하자. 이 내용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밑에 말풍선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구분용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자,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용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네모 엮어 놨어요. 자,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구분된 공간을 갖다가 이걸 두 세대로 볼 거냐 하는 거야. 아니,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한 세대를 봐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유치원 확보라든지 각종 복리시설, 부대시설 설치할 때 한 세대를 보고서 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건설 기준을. 내용 이해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분된 두 세대로 봐서 주차장 두 대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이야. 자, 이해만 좀 하고 넘어가서 국민주택 나오죠. 자, 국민주택 들어가기 전에 자, 우선 문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올라간 프린트물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주택이란 네모 엮어놓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죠. 구조 동그라미 칩니다. 구조 동그라미 치고 자,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입니다. 자, 전부 밑줄 두 줄, 일부 밑줄 두 줄. 말하면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예, 부속 토지까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법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포함한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1번이 틀렸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밑줄, 공동주택 밑줄 그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3번. 단독주택은 네모 엮어놓고 단독주택 밑줄 동그라미 1번, 다중주택 밑줄 동그라미 2번, 다가구주택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간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공동주택 4번 네모 엮어놓고 아파트 밑줄 동그라미 1번, 연립주택 밑줄 동그라미 2번, 다세대주택 밑줄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세 가지 세연합니다. 공동주택은.
자, 5번 갑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네모 엮어놓고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구조에 동그라미 쳐요. 이걸 갖다가 용도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수행할 수 없는 주택 키워드입니다. 밑줄 긋고 별표. 꼭 시험 문제 있는 주택으로 나옵니다. 해마다 떠요, 이 지문. 이렇게 강조하는데 정리 안 해주시죠. 자, 원위치 556쪽 가겠습니다. 국민주택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별표. 시험 문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국민주택 별표. 주택법, 농지법 뒤쪽으로 갈 때는 거의 제가 적중시킬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제가 별표 치고 하는 부분들은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로 직결되니까. 자, 국민주택이죠.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국민주택 네모 딱 엮고 동그라미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섭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서죠. 그죠?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네모 엮고 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네모 엮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의 주택으로서 제일 끝에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야 되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야 되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국가 밑줄, 지방자치단체 밑줄. 자, 한국토익대공사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줄 그때 지방공사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그어요. 자, 이게 공공사업주체로서 국지한지로 잡아갈 겁니다. 첫 글자 딸 겁니다. 국지한지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자, 국지한지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섭니다. 플러스가 걸려야 되죠. 뒤에 뭐가 걸려야 돼요? 이런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입니다.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돈줄로 짓는다는 얘기죠.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돈줄이 두 개가 나오네요. 행정청에서 돈줄을 대주든지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돈줄을 지원받든지 간에 둘 중 하나의 돈줄을 지원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게 되어지면 국민주택입니다. 내용 돼요? 다시 정리, 다시. 자, 여기 봐요.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이 국민주택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은 이게 누가 짓는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냐.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배웁니다. 사업주체라는 말. 아파트 짓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짓느냐 하는 거야. 누가 짓는다? 국지한지가 지어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익대공사 지방공사가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공사업주체가 지어야 돼요. 국지한지가 지은 주택으로서 국지한지가 지은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이다. 땡에 걸려버려요. 반드시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갖다가 국민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빠지면 틀려요. 내용 이해 가요? 두 번째는 돈줄입니다. 돈줄. 이 재정 돈줄입니다. 돈줄이 누가 돈을 대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행정청의 돈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돈줄이에요. 재정이죠. 또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죠. 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이 42조 정도가 이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 행정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돈줄을 대주겠다는 거야.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돈줄을 자금을 지원받는 거야. 이걸로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끝에 끝나는 말이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만 됩니다. 행정청의 돈줄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짓게 되어지면 누가 짓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국민주택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 규모로 짓게 해주면 그것도 국민주택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지어야 된다? 국제한지가 지어야 된다. 어떤 규모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짓는 거냐가 아니고 돈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거야. 돈줄이 두 개가 나오죠. 행정청 돈줄하고 주택 도시기금 돈줄하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국민주택의 정의가. 그죠? 여기서 보니까 건설이라는 건 이해할 거고, 개량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개량한다는 건? 개량한다는 건 뭐예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아파트도 또는 연립주택도 요 규모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데 요 돈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국민주택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나 이거 이유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야 돼. 다시 안 보고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 국민주택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짓는 거냐 하는 거야. 누가 지어야 돼? 국제한지가 지어야지. 그러면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 끝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하인 주택이고. 두 번째는 돈줄이지.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 첫 번째가 행정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줄 재정이.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 자, 밑에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나오죠. 동그라미 2번. 나와요? 예, 국민주택 규모에 네모 딱 엮고. 예, 국민주택 규모. 자,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있죠?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이걸 뭐라 그러냐? 가로 열고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래요. 주거 전용 면적 네모였고. 1호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단독주택을 세는 센 단위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당 이렇게 나오죠? 1세대란 말은 밑줄 그어놓고 이건 공동주택을 세는 셈 단위명사예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네모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85제곱미터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은 100이고 공동은 85를 말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요. 우리 한평군에서는 무안군에서는 뭐 영안군에서는 이런 뜻이야. 읍면지역 밑줄 그어요. 1호 1세대당 단독이 됐든지 공동이 됐든지 주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까지 가요. 자, 100제곱미터 이하 밑줄 그어놓고. 자, 시골에서는 주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자, 이걸 말한다. 그 다음에 주거 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밑에 1, 2번 나오죠? 이건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안목지수라는 말이 하나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1번 다음에 2번 보세요.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나오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들 그걸 안목지수라 그래요. 안목지수. 이게 안목지수라 그래. 이렇게 안목지수 이렇게 되어집니다. 안목지수 이렇게 한번 써놔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선, 위벽의 내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거고,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산정했을 때 위벽에 있어서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은 내부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고. 자, 원칙은 국민주택 규모다 하면은 전용면적 얼마를 얘기한다?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0제곱미터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프린트물. 프린트물을 한번 풀어보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법률상 국민주택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국가 밑줄, 지방자치단체 밑줄, 바로 밑에 줄 한국토지대공사 밑줄고요. 자, 세 번째 줄 지방공사 밑줄 긋습니다. 국지한지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하면 틀리죠. 이게 빠졌죠. 선생님들 요거 들어가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지한지가 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1번이 틀렸죠? 자, 2번 가요. 한국토지대공사 밑줄 그어놓고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요거죠. 선생님들 요거. 한국토지대공사가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3번에 보니까 민간사업주체가 국가의 재정 밑줄 그어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밑줄 그어요. 자, 요거죠. 돈줄이 국가 돈으로 정부 돈으로 지었네요. 누가?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민간사업주체도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하면 틀리겠네. 돈줄이 여기에서 나오거나 이걸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현대건설이 짓는다면 그것도 민영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이 규모로 짓는다면 국민주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민간사업주체도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구나. 돈줄을 이렇게 정부 돈줄이나 지방자치단체 돈줄이나 주택도시규모 돈줄을 지원받는다면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민간사업주체가 이 주택도시기금 밑줄 그어요.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밑줄 그어놓고 국민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5번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네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지어도 이게 국민주택인데, 아, 이거 뭐 어디에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돈줄을 지원받았으니까 더 국민주택이네. 더 국민주택.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 취해서 556쪽 우리 교재 가겠습니다. 자, 556쪽 민영주택 나와요. 나와요. 별표 칩니다. 자, 민영주택이란 네모 엮어놓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밑줄 그어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민영주택이라면 민간건설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OX. X죠? 민간건설사업주체도 이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다니까 이 돈줄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내용 아시겠어요? 민영주택의 정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국민주택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민영주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쳤어요. 자, 4번 임대주택.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임대주택 두 가지 뭐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뭐 광주광역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었다. 공공임대주택이죠. 또는 공공택지에서 짓게 되어지는 것들. 뭐 개인이 부영아파트 지었다. 뭐 이런 것들. 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자, 이해만 해놓고 자, 5번 보세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죠. 밑줄 두 줄 그어봐요. 잘 보고 이해만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죠. 임대하는 것은 뭐를 임대하고 분양하는 것은 뭐를 분양할까요? 잘 보세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임대하는 건 뭐를 임대하고? 그렇지, 토지를 임대하고 이 내용이겠죠? 분양하는 건 뭘 분양한다? 그렇지, 주택을 분양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다시 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고. 주택은 뭐하겠다? 분양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LH공사가 한국토지대공사가 시행자가 돼서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리고 주택만 우리한테 공급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네모 엮어놓고 토지 소유권은 밑줄 한번 그어요. 토지 소유권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자, 밑줄 그어놓고 토지 소유권 쪽으로 서로 연결합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물 및 복리시설. 자, 등에 대한 복리시설은 단지 내 상가니까요. 예, 대한 소유권. 자, 소유권까지 밑줄 그을까요?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네 번째 줄 맨 끝에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밑줄 그어놓고 서로 연결합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하는 것이 건축물 및 이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고요. 토지 소유권은 LH공사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토지를 임대한다 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한다 해서 분양주택,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해만 합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6번 도시형 생활주택 별표 무조건 시험 문제. 중요한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중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5년, 2006년도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1인 가족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준주택이라는 말이 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이제 세대수가 좀 30세대가 안 된다면, 일반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 하면 이게 무엇을 갖다가 지원을 정부에서 해줬냐면, 아파트를 갖다가 지으려면 말이죠, 계획부터 잡아가지고 벌써 입주까지 들어가려면 한 6, 7년 걸려요. 이렇게 아파트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한두 달 내에 지어가지고 바로 공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1%로 융자를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유면해야 돼, 뛰어들었어야 돼요. 1% 10억 해봐요. 1년간 이자 얼마예요? 1%면 1%면 1년간 1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10억이면) 한 1000만 원 되나요?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만 원이 좀 안 되죠? 한 80만 원 정도 되나요? 10억이면?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네? 80만 원? 무조건 지원받아야죠. 이 흐름 타신 분들은 초창기에 돈을 벌었고, 원룸 딱 지어가지고 그 매매가 안 되면 한국토지택공사에서 매입을 해갔어요. 손해 안 되게, 손해 안 보게. 다 이거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흐름을 타야지. 흐름을 타지 아니하면 돈 절대 못 봅니다. 역행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걸 지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하신 분들, 그분들은 공실이 좀 많아가지고 피해를 좀 봤을 겁니다. 무조건 처음에 딱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건 1%라면 한 달에 10억 구워봤자 뭐 한 달에 뭐 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80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이걸 했어야지. 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고 안 하신 분들은 돈 못 벌었고. 이건 도시역에만 이게 짓는 거거든요. 도시역에만. 근데 이거가 이제 한참,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건축 기준을 완화시켰겠어, 강화시켰겠어? 완화시켜야 빨리빨리 공급하지.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시켜줬다고. 그래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신 분들은. 근데 도시적에만 이 건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잘 아시는 형님한테서. 야,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지원이 안 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그 어딘데? 그러니까. 파주 운정지구라 그러는데, 운정지구? 그래, 운정지구에서 왜? 그거 들 건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좀, 그 정확히 어디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좀 떨어졌지? 어딘데? 그랬더니, 그 용도 지역이 어디에요? 용도 지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인데, 안 되지. 도시지역에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니까. 도시지역 내에만 이게 건설해야 돼. 그때 기금이 지원되는 거야. 계획관리 지역 해당 사항 없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557조.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하나 제가 지금 밑줄 긋고 별표 치시는 분들은 꼭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 나면 다른 생각 난다고 손을 번쩍 들어요. 제가 다른 생각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네모였고 요건 종류에서 300세대 미만 밑줄 2줄. 중요합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 제한을 갖다가 세대수 제한을 안고 이게 설치할 수 있다 해버리면 말이죠. 이게 대단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었죠. 이 소형평수만 막 이렇게 들어오고 되면 몇 년 후에는 이게 슬럼화되고 또 한다고. 각종 범죄는 또 많이 발생할 우려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게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몇 세대 미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500세대인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가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야. 300세대 미만입니다. 이것도 완화된 거예요. 150세대로 하다가 기준을 완화시킨 거야. 안 되겠다. 300세대까지 짓도록 하자 해서 물량 공급에 나서는 거지. 자, 300세대 미만 이거 잡아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밑줄 2줄 거예요. 국민주택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지? 도시적이니까 전용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90제곱미터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가 전용면적 90제곱미터인 아파트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파트는 아파트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자, 국토기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합니다. 도시적 네모. 중요합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도 어디에서나 건설할 수 있다. OX. X. 반드시 도시지역에만 건설한다. 도시지역에만 건설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입니다. 원룸형 주택 밑줄. 원룸형에서 형의 동그라미 쳐요. 단지형 연립주택 밑줄 형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단지형 다세대주택 밑줄 형의 동그라미 쳐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형형형 세 가지예요. 형형형 세 가지죠? 형형형. 도시형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형형형 세 가지입니다. 시작.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형형형.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 형이 들어갔으니까 세 가지 형형형 뭐예요? 옳지. 형형형 세 가지 시작.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보고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준주택은 규모 제한 안 받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만 규모의 제한을 받아. 몇 세대 미만. 옳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 지문이 떴어. OX. X라니까 뭐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시험 문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을 말한다 이 지문 뜨면 틀려요. 국민주택이 아니라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기다 써놔요. 재료에다가 가로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X 이렇게 써놔요.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지 국민주택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X 이렇게 써놨어요. 적용받지 않는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옳지. 근데 원룸은 단지를 일 수 없기 때문에 원룸형 주택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원룸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원룸은 단지를 이룰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원룸형 주택입니다. 자, 원룸형 주택 보세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입니다. 1, 2, 3, 4 딱 나오죠?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요건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아파트가 있다면 이건 원룸형 주택으로 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야?
그러면 아파트도 동그라미 1, 2, 3,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게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렇겠어요? 어떻게 소리가 작다? 아파트가 또는 연립주택이 동그라미 1, 2, 3, 4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룸형 주택입니다. 이해 가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주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원룸형 주택이다. OX. 그렇습니다. 아파트지 왜 원룸형 주택이요? 자, 50제곱미터 이하일 거 5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자, 원룸은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원룸은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됐어요? 원룸은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됐어요? 반드시 원룸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월세가 얼마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예요. 자, 5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별표 치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됩니다. 욕실, 부엌 밑줄. 욕실, 부엌 밑줄. 의무적 설치 대상이죠. 욕실과 부엌입니다. 자, 아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욕실과 부엌과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현관이 있었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그죠? 여기에는 욕실하고 부엌입니다. 의무적 설치 대상이에요. 예. 자, 3번 들어갑니다. 밑줄 그어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냐, 욕실과 부엌을 제외하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이렇게 되죠. 욕 보이면 안 되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입니다. 욕 보이면 안 되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입니다. 이걸 부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또 틀려요. 내용 됐어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칸막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욕실과 보일러실은 칸막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놔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제 설명 드려요. 제 설명. 자, 여기 봐요. 여기.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을 듣습니다. 원룸형 주택입니다. 자, 원룸형 주택이에요. 복도입니다. 문을 열고 딱 봤을 때 툭 트여 있어야 돼요. 툭 트여 있는 이 공간을 원스페이스라 그럽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원스페이스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툭 터버려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밥상 갖다 놓고 밥 먹으면 욕실에서 비누 거품 날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밥이 잘 비벼지기는 하겠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욕실을 제외했어요. 처음에 원룸형 주택에 대한 법조문이 이게 만들어졌을 때 욕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 터버려야 됩니다. 원스페이스 공간으로 만들어요.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고 나서 그 해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우리 원룸이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죠. 보일러를 도시가스 보일러를 여기에 쓰기도 하고 또는 귀뚜라미 보일러 쓰죠. 이게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없는 데도 있지만 이게 없는 데는 봉선지구에는 없을 겁니다. 거기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이니까 그 이외에는 다 이게 있을 거예요. 이제 보일러가. 이 보일러에서 틈새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온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원룸에서 사니까 조금 열악하잖아.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고 돌아왔어.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야, 빨리 병원 가보자. 병원 가니까 이거 감기 증세라는 거야. 열도 나고 약간 미열이 있고
그래서 감기약 처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 추워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보일러를 갖다가 맥심으로 틀어놓은 거야 이게. 그래놓고 잤어요. 일가족 전원 사망. 일가족 전원 사망.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법이 개정됩니다. 그 다음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이렇게 돼요. 엊그제도 또 사망했어요. 이게 도시가스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많이 죽어요. 해마다 많이 죽습니다. 틈새에서 일산화탄소 나가서 다 죽어요. 연탄가스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다 죽어요. 옛날에는 연탄가스면 뉴스 나오고 했는데 보일러 이거 가지고는 뉴스도 잘 안 나와. 지방 뉴스에만 나와요. 주로 보면. 이거 엊그제도 제가 뉴스 듣다가 이거 보일러에서 이거 가스 해가지고 말이죠. 예, 아무튼 뭐 일산화탄소 나와가지고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거 많이 죽어요. 연탄가스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입니다. 부엌을 제외한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됩니다. 욕보이면 안 돼요. 부엌이 아니에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이게 바로 원룸형이에요. 내용 됐어요? 근데 문제는 원룸형에서 한 사람만 사냐고. 원룸이니까 한 사람만 살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족이 한 식구들이 살아가 이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산단 말이지. 또는 심지어는 아무튼 뭐 입시생이 있다. 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칸막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단 말이야.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 법조문 때문에.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식구가 좀 많이 살 거니까 그 경우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뜨는 거야. 학생방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몇 제곱미터 이상부터? 그렇지.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지문이 나왔느냐? 주거 전용면적 원룸형 주택 주거 전용면적 25제곱미터인 경우에 2개의 공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 OX. 오지. 그럼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왔다고. 왜 좀 찝찝해? 30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니까. 맞지?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4번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2호 보겠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나오죠.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입니다. 원룸은 단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와 함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 밑줄. 원래 연립주택은 건축법에서 보면 말이죠. 4개층 이하죠. 자, 그러나 주택법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5개층까지 심의 거쳐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주택법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자, 밑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 밑줄 긋습니다. 물론 다세대 주택도 4개층 이하죠. 그러나 5개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주택법에서만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묶어서 별표를 또 쳐놓습니다. 자, 요건 좀 쉬었다 할 거고,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요거 하나 풀고 좀 쉬겠습니다. 3번 문제죠. 선생님들 3번 문제 안 풀어졌죠? 그래요. 자, 주택법령상 주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민주택 규모란 국민주택 규모 및 즐겁고 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맞죠? 자, 민영주택 네모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죠. 맞죠? 3번 임대주택 네모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밑줄 민간임대주택 밑줄 요걸로 구분합니다. 자, 4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네모 요건 없고 토지를 임대하고 분양을 주택을 분양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토지 소유권은 밑줄 바로 밑에 줄에 주택건설사업 건설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밑줄.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밑줄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밑줄 그어놓고. 자, 5번에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에 세대 3분의 1이죠. 셋이니까 세대.
3분의 1 넘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 5번도 풀고 지나갈까요? 아니, 이건 안 되겠다. 아직 설명이 다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